60대 이후 일자리를 찾다 보면 자주 보이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지원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많이 들어봤지만 생활지원사는 아직 낯선 분들도 많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요양보호사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60대도 할 수 있을까요?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요? 몸이 많이 힘든 일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지원사는 60대 이후에도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자리입니다. 요양보호사처럼 목욕, 배변, 신체 이동을 직접 많이 돕는 일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생활지원사는 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 집을 방문해야 하고 전화 안부도 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담당 어르신들을 챙겨야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지원사가 실제로 하는 일, 요양보호사와의 차이, 급여 현실, 장점과 단점, 면접 때 확인할 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생활지원사는 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 일합니다. 대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 고령 부부, 건강이나 생활이 불안정한 어르신,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는 어르신입니다. 생활지원사의 일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안부 확인입니다. 어르신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잘 지내시는지 확인합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약은 잘 드셨는지, 집안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살핍니다. 둘째, 말벗과 정서 지원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누군가 찾아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외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생활상태 점검입니다. 집안이 너무 어지럽지는 않은지, 냉장고에 상한 음식은 없는지, 난방은 되는지, 전기나 가스의 위험은 없는지 살핍니다. 넷째, 서비스 연계입니다. 어르신에게 도시락, 병원 동행, 복지 상담, 응급안전 서비스, 후원 물품 등이 필요하면 전담 사회복지사나 수행기관에 보고하고 연결합니다. 다섯째, 프로그램 참여 안내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건강교육, 치매 예방 교육, 나들이, 자조 모임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즉 생활지원사는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가까이에서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기관에 연결하는 현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 직업을 헷갈립니다. 둘 다 어르신을 돕는 일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업무는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직접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도움, 목욕 도움, 배변 도움, 이동 도움, 침대에서 일으키기, 휠체어 이동 같은 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목욕이나 배변 보조처럼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주로 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어르신 집을 방문하고 물품을 전달하고 이동해야 하므로 체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보다 신체활동 지원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대신 생활지원사는 담당 어르신 수가 많고 일정 관리와 보고 업무가 중요합니다. 전화, 방문, 기록, 보고, 상황 전달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돌봄에 가깝다면 생활지원사는 안부 확인과 생활 모니터링, 복지 연결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생활지원사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담당 어르신 일정과 방문 계획을 확인합니다. 어떤 어르신에게 전화 안부를 해야 하는지, 어느 집을 방문해야 하는지,
특별히 확인해야 할 일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 다음 어르신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어제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몸은 괜찮으세요? 이런 안부 확인을 합니다. 방문이 필요한 날에는 어르신 댁으로 갑니다. 집안 환경을 살피고 어르신 표정과 말투, 건강 상태를 봅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집안에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후원 물품 전달,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병원 방문 일정 확인, 생활 정보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업무 후에는 기록을 남깁니다.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방문 결과는 어땠는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작성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말만 잘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방문, 전화, 관찰, 기록, 보고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무 시간은 어떨까요? 생활지원사 근무 시간은 채용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주 5일 하루 5시간 안팎 근무가 많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운영되는 공고도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오전 중심, 오후 중심, 지역별 조정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장점은 하루 종일 일하는 풀타임보다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 오전이나 낮 시간대만 일하고 싶은 분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시간이면 쉽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문 이동이 많으면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날에도 담당 어르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넓은 지역을 담당하면 이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가용이 필요하거나 교통비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만 보지 말고 담당 지역, 이동 방식, 교통비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현실도 궁금하실 겁니다. 생활지원사 급여는 일반 알바처럼 단순히 시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기준에 따라 매년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지역과 기관에 따라 교통비나 수당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사례를 보면 2025년 생활지원사 급여가 월 130만 8천 원으로 안내된 곳이 있습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급여 기준이라고 표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민간 복지정보 사이트에서는 2026년 생활지원사 기본급을 월 142만 6천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공고입니다. 실제 급여는 기본급만 볼 것이 아니라 4대 보험, 퇴직금, 교통비, 유류비, 명절수당, 활동비, 계약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큰 돈을 버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5시간 안팎으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60대 이후 생활비 보탬용 일자리로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통신비, 병원비, 장보기 비용, 교통비, 개인 용돈을 보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고수익 직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단시간 공공돌봄 일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럼 생활지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요?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처럼 반드시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 공고마다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운전면허, 컴퓨터 활용 능력, 스마트폰 사용 능력, 돌봄 경험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가능 여부는 지역에 따라 중요합니다. 도시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농촌이나 넓은 지역은 자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능력도 필요합니다. 어르신 방문 기록, 일정 확인, 연락 사진, 전송, 기관 보고 등을 스마트폰이나 전산 시스템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생활지원사는 어르신과 자주 통화하고 방문합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약속을 잘 지키고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의 개인 사정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지원사는 어떤 사람에게 잘 맞을까요? 첫째, 어르신과 대화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분입니다. 둘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입니다. 셋째, 걷거나 이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분입니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입니다. 다섯째, 작은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평소보다 말이 느려졌거나 집 안냄새가 달라졌거나 식사를 잘 못하거나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으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이런 변화를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 너무 무뚝뚝한 분보다는 차분하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이 많아서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가족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도움을 연결하는 역할이지 모든 문제를 떠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활지원사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첫째, 걷는 것이 많이 힘든 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방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쉽게 지치는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운 어르신, 우울한 어르신, 가족 갈등이 있는 어르신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과 보고를 싫어하는 분도 어렵습니다. 생활지원사는 그냥 방문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화와 방문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넷째, 거절을 잘 못하는 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업무 범위 밖의 일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다 해주면 지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관과 상의하고 업무 범위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면접 때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생활지원사 면접에서는 다음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첫째, 담당 어르신은 몇 명인가요? 담당 인원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담당 지역은 어디인가요? 집에서 가까운지, 이동 거리가 긴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교통비나 유류비 지원이 있나요? 자가용을 써야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실제 수입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종이 기록인지, 스마트폰 앱인지, 전산 입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급여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어르신이 연락이 안 되거나 쓰러져 있거나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지원사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보호사보다 신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어르신을 돕는 보람이 있습니다. 공공돌봄 사업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교적 업무 체계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일하고 오후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 분에게 좋습니다. 생활비 전체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노후 생활비의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생활지원사의 큰 보람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월 100만원대 수입이므로 큰 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인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 연장 여부는 수행기관과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이 많습니다. 담당 지역이 넓으면 체력과 교통비 부담이 생깁니다. 감정 노동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외로움, 우울, 질병, 가족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록과 보고 업무도 있습니다. 단순히 말벗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적응이 어렵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따뜻한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실함, 관찰력, 기록 능력, 보고 능력, 감정 조절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활지원사는
60대 이후에도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자리입니다. 요양보호사보다 신체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하루 5시간 안팎 근무가 많아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변화를 살피고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급여는 높지 않지만 생활비 보탬용으로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를 고민한다면 먼저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지자체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원 전에는 담당 지역, 이동거리, 담당 어르신 수, 교통비 지원, 기록 방식, 급여, 계약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단순한 말벗 일자리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고립을 막고 위험을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공공돌봄의 현장 일자리입니다. 60대 이후 일자리로 생활지원사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은 부담스럽지만 어르신과 대화하고 이동하고 기록하는 일은 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다만 급여를 크게 기대하기보다 생활비 보탬, 사회참여, 보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지원사는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노후에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돌봄 일자리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단순 말벗 일자리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변화를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기관에 연결하는 공공돌봄 일자리입니다. 지원 전에는 담당 지역, 이동거리, 교통비 지원, 급여, 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생활지원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 장단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